그런 생각을 했어요. 폐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예전에 폐업하고 싶은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업하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폐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약간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폐업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겪었던 그 당시의 생각을 다시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위기를 좀 극복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심리학과도 좀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폐업의 위기에서 마인드만이라도 좀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여러분, 보통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2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는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일, 또 기분이 업되는 일, 또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면 1단계의 행복, 그런 기준을 좀 만족을 하는 거죠. 반대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얼마나 적었는지를 비례해서 또 행복한 하루였는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제 매일 좋은 일만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은 많이, 그리고 우울하거나 힘든 일은 적게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의 2단계 기준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해서 조금 방대한 내용,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보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시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이건 조금 더 긴 행복,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기분이 좋았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얼마나 적었는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대인관계, 시간의 자율성, 스스로의 통제력, 내 인생 삶의 목적, 이런 거예요. 말이 이제 조금 어렵죠. 이제 한마디로 순간순간의 작은 행복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행복감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2단계이고요. 제가 좀 뜬금없이 폐업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마 실제로 지금 폐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드실 거예요. 이제 폐업을 해야 하나 또 말아야 하나 고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 폐업은 해야 하는데 진짜 폐업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심지어는 이미 폐업을 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곧 폐업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내 감정이 힘들지 않을 수 없겠죠. 당연히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혹시 이런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지난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온 내용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랑 카카오가 무려 1년 동안 1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복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개개인의 행복 점수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의미도 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행복 점수가 높은 사람, 그리고 보통 이하인 사람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여럿 발견을 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행복 점수가 높은 사람과 보통 이하인 사람, 그 사이에 갭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의 차이점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행복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는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볼 때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신기한 건데요. 행복 점수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답은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들은 감사일기, 명상하기, 강연 듣기, 책 읽기, 목표 달성하기, 운동하기 이런 거를 할 때 행복하다고 답을 한 거예요. 와, 저는 지금 이걸 촬영하면서도 좀 소름이 쫙 돋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전자에 속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떨 때 행복감이 드세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사실 1단계 행복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복이 되는 거죠. 손님이 많이 올 때, 마진이 많이 남는 음식의 주문이 들어올 때, 오늘 하루 끝내고 술 한잔 마실 때, 손님이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물론 이런 것도 소소한 행복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폐업을 앞둔 지금 또는 폐업을 하고 난 뒤에 과거의 그런 어떤 행복감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그냥 일희일비했던 제 자신이 좀 보이죠. 이제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일희일비하는 그런 행복감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상하기나 운동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이런 게 진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유독 장사라는 게 반복되는 일상에 매일 손님을 상대하는 그런 어떤 감정 노동, 그리고 이제 매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말썽 피우는 직원, 구해지지 않는 알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장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느끼는 2단계의 행복한 감정이 어쩌면 그런 행동을 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기나 또 감사일기 쓰기나 또 책 읽기, 운동하기 이런 게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여유로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 배달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맛집 랭킹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제 거기에만 들어가면 매출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순서가 그 반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매출이 올라야 맛집 랭킹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반대입니다. 다들 그냥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말이죠. 이제 맛집 랭킹에 들어가면 매출이 오른다가 아니라 매출이 올라야 맛집 랭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퍼주고 돌려줘서 매출을 올리고 난 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각, 순서만 바꾼다면 사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사실 2단계의 그 행복 활동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행복 활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잘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3년도에 세계 행복 지수 순위를 보면 요즘의 시대에서 행복의 의미가 좀 신나고 활기차고 무언가 막 엄청 기쁘고 이런 것보다는 균형적이고 또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나라가 거의 137개국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7등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국가에 속한 거기도 하고요. 경제력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보다 좋은데 행복 지수는 낮은 거죠.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장을 폐업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이 날까요? 무언가 큰 위기가 닥쳐와서 아예 이제는 재기하지 못하는 삶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까요? 행복하지 않는 삶이 계속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의 폐업은 사실 경험 자산으로 쌓이고 경험 자산은 어디 강연을 들으러 가거나 또 책을 읽고 또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도 나에게 절대 내재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 자산은 스스로 직접 겪어본 것만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폐업하면서 빚만 한 2억, 3억 이렇게 진 분들을 제가 다수 이제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재기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때의 빚이 아니라 빛이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이제 정말 어두웠던 과거가 오히려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그런 경험 자산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런 성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제 폐업했다라는 걸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재미있는 건 퇴사는 우리가 응원을 해주거든요, 보통. 그런데 폐업은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퇴사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폐업은 내 돈이 들어가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보자면요. 다만 이게 나의 의사결정으로 시작된 사업이 결국은 끝을 맞는 것이고 그럼 이게 내부적인 문제였든 또는 외부적인 문제였든 어떤 요인이 있었더라도 인정하고 그냥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빚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끝이 엔드가 아니고 엔드레스, 무한하게 그냥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멀리서나마 언제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같이 제가 계속 응원을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공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